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우리 바른생각 봄기본종합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큰 목차는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리고, 바른생각이 준비한 합격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다른 데와는 약간 달리 여러분들에게 순환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여러분 합격이 굉장히 가깝게 만들 거예요.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합격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거고, 봄기본종합반 소개, 그 다음에 봄기본종합반의 특장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들 소개, 그리고 이제 학습 코칭이라고 다른 데는 없어요.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헬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계속 하면서 1대1 트레이닝 하는 거 비슷하게, PT 받는 거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도와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희 소개를 좀 할 거고, 스터디랩 소개. 여러분 독서실도 사실은 다른 데보다가 바른생각 독서실이 자리도 되게 크고 여기 뭐 이렇게 그 조명도 되게 좋고 훨씬 더 쾌적할 거예요. 뭐 그 스터디랩 소개 여기까지 해서 7번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자, 우리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CPA 시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번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1차 시험은 보통 25년도,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월 23일, 보통 이제 2월 맨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봐요. 1차 시험 하루 만에 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도는 2월 23일 날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26년도에는 2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될 거예요. 자, 2차 시험은 보통 6월 말에 토요일, 일요일에서 25년도는 6월 28일과 6월 29일에서 6월 맨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보는 게 통상적이에요. 아마 26년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예측을 해봅니다. 더 궁금한 거는 합격생이죠. 합격생. 자,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맞은 사람들 중에서 2,900명을 뽑기로 했어요. 내년도에는. 그리고 우리 2차 시험은 이제 최소 1,200명을 뽑겠다라고 해서 이제 절대평가로 평균 60점을 다 넘어가면 이제 과목별로 볼 텐데, 과목별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시켜주죠. 최소 1,200명을 뽑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 1,000명, 1,100명 이렇게 됐다가 25년도엔 1,200명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여튼 뭐 그 2차 시험 1,200명을 뽑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를 좀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데, 영어 시험은 이제 없어지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으로 대체하는 거죠. 토익이 700점 이상, 이 토익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토익 점수 700점 이상이면 되고, 나는 토플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보통 요즘에 IBT를 많이 보실 텐데 71점 이상이면 이거를 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내가 2년, 3년 전에 받아놓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빨리 제출하시면 돼요. 빨리. 뭐 5년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 그리고 이 토익과 토플 영어 점수를 혹시나 내가 지금 아직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하세요. 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 가을쯤 돼서 영어 점수가 없어요라고 해서 울면서 막 영어 점수 만들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을 좀 보고서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반, 혹시나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종합반 시작할 때부터 공부하세요. 매달 보셔야 돼요, 매달. 매달 시험 봐서 토익 700점을 빨리 넘기는 거를 여러분 빨리 1순위로 하세요, 1순위로. 이게 안 되면 영어 시험, 그러니까 영어 시험 점수가 없으면 아예 시험을 못 봐요, 26년도에. 그러니까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원하시는 거 이제 고르셔서, 토익, 토플 그러니까 말고도 많죠. 탭스, 뭐 지텔프, 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IELT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이제 요거니까, 토익, 토플이니까 여러분들이 여튼 빨리 영어 먼저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학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 보려고 하면 학점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25년부터 바뀐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회계세무는 12학점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수를 좀 하셔야 될 거고, 혹시 학교에서 내가 이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뭐 다른 기관들에서도 이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으니까 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다른 데서 동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튼 회계세무 쪽에 12학점, 경영학에서 6학점, 경제학에서 3학점, 그리고 최근에 IT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산 쪽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IT라고 하는 곳에서 3학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수강을 좀 하셔서 학점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선결 요건이니까 여러분이 내년도에 26년도에 시험 보기 전, 그러니까 접수하기 전까지 어떤 금융감독원에 이것을 학점 받은 거를 인증해야 시험 볼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시험으로 들어가면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3교시예요. 1교시는 100분 해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이제 1교시에 보는데 경영학은 32문제로 80점, 만점이 80점이에요. 경제학은 32문제로 80점, 원래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2교시에는 기업법과 세법을 같이 봐요. 시간은 120분이고 둘 다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그리고 3교시에는 회계학을 90분 동안 보는데 여기는 50문제로 점수 조금 높죠. 150점. 여러분이 이제 그 공인회계사를 뽑는 거니까 아무래도 회계학을 좀 잘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1차 시험은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여러분이 보실 거고 2차 시험으로 들어가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을 보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1, 2, 3교시, 일요일 날 1, 2, 3교시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해서 2시간씩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2일차에는 원가관리에게 재무회계, 재무회계 1, 재무회계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5년도부터 좀 바뀌었어요. 24년도까지는 2교시, 3교시를 합쳐서 그냥 하나로 그냥 재무회계라고 해서 뭐 그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같이 봤는데 25년도부터는 이제 중급회계를 120분 동안 2시간 동안 보고 고급회계를 1시간 동안 봐요. 배점도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뭐 150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급회계 100점, 그다음에 고급회계 50점에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난 고급회계 안 해, 중급회계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두 개가 이제 별도로 구분돼 있으니까 중급회계에서도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고급회계에서도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이런 시험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25년도부터 여러분이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니까 고급회계도 여러분이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번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합격과 관련돼서 바른생활 합격 프로그램 김용남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가 관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저희 그 바른 생각에서 여러분이 이제 봄종합반을 듣게 되면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합격까지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종합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제 현재 저희 여러분은 봄종합반을 지금 들으시려고 하는데 지금도 조금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은 미리 좀 주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얼리버드 과목을 따로 진행을 했었고, 뭐 요거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봄종합반은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이론을 여러분이 회계 원리를 듣고 왔다 전제하고 기본 이론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과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이 여러분이 대학교 다닐 때 수준보다는 훨씬 깊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전 과목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좀 각오를 다지고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그래서 봄종합반 동안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한번 보게 될 거고, 근데 기본 이론을 한번 보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다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요 패스트 리뷰반으로 봄종합반을 한번 복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봄종합반 끝나고 요 심화반이 있어요. 심화반은 어떤 거냐면 2차를 대비하는 반이에요. 동차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 합격 때문에 2차 시험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워져 가지고 2차 시험 대비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 봄종합반 과정에서 하기가 좀 벅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심화반으로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은 한번 다시 듣고 있는 1년 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재무회계, 원가, 세법, 재무관리 정도가 종합반 듣기 전에 어느 정도 숙지돼 있어가지고 봄종합반에서 완벽하게 내용을 정리한 사람들은 심화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회계원리 정도 난 듣고 왔다. 그래서 봄종합반에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한번 어느 정도 구조를 짰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패스트 리뷰반으로 해서 빠르게 기간은 훨씬 짧게 2달 동안에 여러분이 봄종합반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게 끝나고 나면 9월부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객관식 반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때 동안에는 여러분이 공부한 이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심플하게 정리한 뒤에 객관식 문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복 연습하도록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요 반은 저희는 뭐를 하냐면 모의고사 반, 진도별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을 듣고 해당 챕터 공부한 뒤에 진도별 모의고사 반을 보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서 실전 연습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객관식을 한번 돌리고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수업을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수업을 그냥 객관식만 한번 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요즘 스타일들은 계속 뒤에 가도 계속 모의고사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12월 끝나고 나서 1월, 2월 마지막 1차 직전까지 파이널 리뷰반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이 객관식 준비를 좀 더 컴팩트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먼저 한번 체계 잡고 그 부분을 빠르게 2달 동안 복습하고 뭐 물론 공부가 미리 많이 돼 있던 사람이면 심화반을 가서 동차 대비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 객관식 반으로 다시 객관식에 보다 초점을 두고 주제들을 좀 잘라서 객관식용으로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면서 실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달 동안 좀 더 컴팩트 있게 주제들을 실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개별 주제 따로따로 공부할 땐 그게 잘 풀리는데 다 보려면 또 의외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좀 더 섞어가면서 파이널 리뷰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학습 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본 이론 다시 복습하게 하는 거나 파이널 리뷰 같은 것들은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방식인데 여러분이 반복해야 되는 요즘의 학습 방식이라는 게 자꾸 반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다른 데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앱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합반에서도 아까 여기 보셨듯이 종합반은 진도별 모의고사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각 과목별로 진도 끝나면 앱으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실 거고 그다음에 객관식 종합반에서도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파이널 리뷰에서도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앱으로 보는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앱으로 보면 여러분이 본 모의고사 중에 틀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이 봤던 모든 문제들이 다 데이터로 여러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각 챕터별로. 그래서 이렇게 진도별 모의고사를 본 거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저희가 이제 앱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했고 그럼 각 챕터별로 여러분이 공부한 뒤에 복습하고 나서 얘를 보면 실력이 내가 요거 제대로 복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본 걸 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이것도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보면서 실전 대비도 하고 시간 배분 연습도 하고 문제별로 몇 분에 풀어야 된다. 이것도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도 실제 시험은 여러분이 가서 나중에 이제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빨리 푸냐도 되게 중요해요. 안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각 문제별로 내가 정말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틀린 주제, 그다음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주제 이런 것들을 체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다시 답안지 내용을 보시면은 나는 맞췄는데 남은 틀렸다. 이건 괜찮은데 남들이 다 맞췄는데 나만 틀렸다. 그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정답률 같은 거 정답률로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별로 내가 제한 시간을 넘겨서 오버해서 푼 문제도 확인되고 정답률이 낮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은데 내가 틀린 문제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들은 여러분 앱에 오답 노트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 오답 노트로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각 문제별로 그냥 오답 노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일순환 봄종합반에서도 모의고사를 진도를 볼 거고 그다음에 객관식 종합반에서도 볼 거고 그다음에 파이널 리뷰에서도 볼 텐데 각 과정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 특정 주제 예를 들어 개별원가 계산이란 주제의 문제를 봄종합반에서 틀렸든 객관식 종합반에서 틀렸든 파이널 리뷰에서 틀렸든 오답 노트에는 그 주제에서 여러분 틀린 문제가 다 모여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치면 평균적으로 과목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한 400문제에서 600문제 사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 과정 안에서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 안에 시험에서 나올 주제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으로도 풀고 우리 앱으로도 풀고 하고 거기서 틀린 문제들이 챕터별로 쭉 모여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약한 챕터가 뭔지 내가 틀린 주제가 뭔지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종이로 나눠주는데 종이로 나눠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종이로 본 문제들은 내가 그냥 모아서 이거 나중에 봐야지 하고 모았다가 버리게 돼. 걔를 체계적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모여지니까 마지막에 가면 그냥 오답 노트만 보면 내가 틀린 문제들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응? 그게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와 그걸 본 거를 모은 오답 노트로 오답 노트만 확인하면 거기서 다시 테스트도 해보고 반복 내가 틀린 문제 볼 수 있고 응? 그다음에 반복풀이 하면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 직전 1, 2주 동안은 뭘 해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우리 과정을 반복 학습하면서 객관식 준비하고 그러면서 풀었던 문제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내가 핵심적인 부분만 새로 풀기라고 하거든요. 섞어서 풀어가면 실제 시험장에서 훨씬 여러분이 빠르게 시험에 맞춰서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희 학습 프로그램과 진도별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복습을 여러분한테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상에서도 반복할 거고 푼 문제들도 모을 거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구체적인 종합반 일정 요거는 저희 김현식 회계사께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식 회계사고요. 최근에 그 친구 없어도 돼로 350만 뷰 나온 사람입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친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친구 관계 때문에 시간을 많이 연연하다 보니까 친구 없어도 된다. 혼자 공부를 일단은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얘기지. 인생에 친구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나도 친구 열나 많은데 나이대에 맞는 그 의도는 좀 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른생각 봄기본 종합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 1월 6일 월요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월요일이 1월 6일이에요. 이때 개강을 할 거고요. 6개월 과정입니다. 저희 아까 4개의 1년치 큰 과정이 있는데 첫 과정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이 6개월이 충분한 기간 같은데 사실은 아까 전에 배웠던 과목들, 특히 1차 과목을 이때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간 동안 내가 못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첫 6개월 동안 요 봄기본 종합반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접수는 오늘이 27일인데 내일부터 바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또 이 수강료일 텐데요. 199만 원입니다. 시중에 많은 메이저 학원이 얼마인지 모르죠. 설명회를 우리가 가장 앞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뭐 예년에 비했을 때 한 250만 원 상당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꽤 저렴한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 받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4개에 해당한다면
근데 아까 1월 6일 개강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강일 전까지 본인이 이 4가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면 2개 해당된다고 뭐 중복 할인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이상 할인된다고 하면 그 현금 환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좌에 현금 환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9만 원을, 근데 처음부터 149만 원 하면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파격 할인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 응시 자격 학점 이수하는 거 있죠. 회계학은 12학점이고 뭐 IT 3학점이고 해서 이수학점 종료하는 거, 그 우리 달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신 분. 두 번째는 토익 700점. 근데 아까 토익 말고도 여러 가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아무거든 그 700점에 준하는 점수 득점하신 분. 계속 해당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느 대학이든 괜찮아요. 이게 지금 만점이 5.0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5.0도 있나? 보통 4.5, 4.3, 4.0 이렇게 되나? 하여튼요. 어느 대학이든 누적 학점으로, 지금까지 누적 학점으로 3.0 이상. 이것도 힘들어? 자, 그러면 예전에 봄기본 종합반을 한번 수강해서 지금 내가 다시 수강한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거 여기 세 가지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다는 걸 증명하시면 뭐 이렇게 수강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이름으로 된 거. 그러면 이 4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개강 전까지 다시 50만 원 현금 환급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디에든 좀 해당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혹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큰 일정하고 가격 얘기했으니까 바른생각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보면 4개인데 첫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종합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강사 선생님들께서 종합반 이 내 앞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합격을 위한 시간과 범위로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이후에 있는 동영상 수강생, 그러니까 종합반이란 강의실을 본인의 단과 촬영의 장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뭐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냐면 강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A는 1서부터 100까지 가르치는데 B라는 선생이 1서부터 90까지 가르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91에서 100 더 가르친 강사 선생님 그 10개 중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게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배웠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가르쳤다고 얘기하겠죠. 학생들이 정답률과는 무관하게. 그럼 B라는 강사 선생님은 괜히 10개를 안 가르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B도 10개를 더 가르쳐서 100개를 만들겠죠? 그럼 또 A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5개라도 더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중급 회계를 가르치는데 중급 회계하고 고급 회계를 가르치는데 중급 회계를 예를 들면 중급 회계에서 알아야 될 큰 틀이 있는 메인 토픽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처음 6개월 안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소위 재수강 한 번 돌고 나서 한 번 떨어진 이제 고배를 마신 분들이 만족하는 강의. 알지? 그럼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줄게. 10년에 한 번 나올 걸 가르쳐 줄게. 왜 그런 강의가 더 잘 모르는 분들은 깊이 있어 이러거든요. 사실 깊이를 느끼지도 못하시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반의 강의 시간과 범위가 불필요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6개월 안에 모든 강의가 다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은 사실은 제시한 시간표보다도 굉장히 많은 보강 시간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학원에서 종합반 시간표라고 제시하는 게 여러분들 보라고 외부에 제시하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보강이 막 끼어 들어간 그런 시간표도 있을 때가 있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반이 모두 이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다 이거죠. 바른생각은 자성하는 의미로 이 범위와 시간에 대해서 적당한 규모를 체크해서
처음에 우리는 아까 이제 조금 이따 두 번째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네 번의 큰 반복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알아야 될 내용만을 6개월 동안 시간과 범위를 정해놓고 가르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좀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인 복습 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딱 전체 사회독을 할 거니까 1회독에 적합한 범위로만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중급회계 책이 첫 챕터가 21챕터까지 있다면 각각의 챕터에서 여기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요건 좀 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요건 나중 이후 과정에서, 그러니까 메인 테마를 다 공부하고 이후 과정에 나중에 공부해도 되겠구나. 그런 눈은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다 이겁니다. 시간과 범위를 정확하게 1회독에 맞춰서 정해서 여러분들 의욕 떨어지지 않고 1회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건 자랑이라서 또 는 겁니다. 아까 김용남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처음에 한 번 반복하고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혼자서 이제 내가 회계사 1차 시험 무엇이 나오는지 아니까 이젠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어라고 할 사람들이 요즘엔 많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 그런 학습을 해온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어떤 교육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교육도 있을 거고 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고 계속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관리를 당하면서 공부를 했고 또 반복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봄기본 종합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패스트 리뷰라는 게 이게 패스트란 말이 붙어가지고 막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봄기본 종합반 6개월 동안 한 과정을 이후에 2달 동안 한번 우리들이 다시 훑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중요 논점으로. 그러다 보면 그때 최초의 6개월 동안 들었다가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들 하세요. 본인들이 못나셔가 아니라 그냥 공부의 범위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혼자 하려고 하면 그냥 한숨 먼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봄기본 종합반의 6개월 과정을 약 2달 동안 다시 한번 선생 주도하에 훑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훑어줄 때 또 동일한 책으로 훑어주면 타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봤으니까 그와 관련된 주요 기출문제들 아니면 선생님이 만드신 문제들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봄기본 종합반 6개월 과정을 2달 안에 한번 훑는 겁니다. 주요 논점 위주로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6개월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1차 시험은 요즘은 다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비스무리한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나올 때도 참 많거든요. 특히 제가 가르치는 회계학은 상당히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더 이상 창의적인 문제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회계사 1차 시험이 긴 역사 동안에 낼 문제는 이미 그 전에 기출문제를 그 전에 내신 교수님들이 다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교수님들은 뭘 새롭게 내기가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은행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패스 리뷰도 객관식 문제로 복습을 하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땐 이론 두 번째 과정이 되는 거고 객관식으로 봤을 땐 객관식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가을에 객관식으로만 우리 1차 문제에 맞는 객관식 교재로 객관식 종합반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1차 시험 준비는 사실상 여기서 종료죠. 근데 이게 12월 말에 끝납니다. 근데 시험은 2월 말에 봅니다. 2달 동안 또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사실 많이 불가합니다. 특히 나이도 어리시고 하다 보니까 그 불안감을 이기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 관리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2에서 약 6주 동안 계속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계속 또 봐드립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과의 약속으로 나오셔서 해당 진도에 맞는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는 이 세 과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과정이죠. 여기서 보는 모든 모의고사는 본인의 계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답 노트로 그리고 오답만 있는 게 아니라 본 모의고사는 거기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과목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과정에서 본 시험이든 재고 자산만 보자. 그리고 내가 재고 자산에서 틀린 것만 확인하자라고 하면 들어가면 오답이 쫙 나옵니다. 자꾸 오답 노트라고 하니까 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과정 속에서 재고 자산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본 재고 자산 문제의 오답은 재고 자산을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본 거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는 파이널 과정까지 있어요. 이런 4번의 반복 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거,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우리 봄기본 종합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 오시는 것보단, 왜냐하면 이제 어디 가서 큰 코 다치시고 아 이게 힘든 과정이었구나, 이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구나, 바른 생각 그때 김현식이 얘기하는 거 괜찮은 과정 같은데 하고 중간에 끼어들어 오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여기서 안정적인 공부를 해서 비록 첫 해 응시한 거지만 1년 2개월 1월 달부터 하면 내년 2월이니까 14개월 동안 편안하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나 혹시나 실수로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불안하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 아니라 계속 안정감을 주는, 아, 난 이후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 라는 안정감을 주는 거에 시작점으로서 바른생각의 봄기본 종합반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또 넣은 겁니다. 또 제가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시간과 범위를 가졌다. 그리고 4번 반복한다. 그거의 시작점으로서의 봄기본 종합반이다. 중간에 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와서 눌러 앉아라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요. 저희 봄기본 종합반서부터 그 4개의 과정은 항상 저희는 이 학생들의 편차가 큽니다. 사실은 공부에 조금 이제 능수능란한 분부터 공부 지금 막 시작한 분까지 선생은 중간을 잡고 공부를 시키지만 그게 어떤 학생에게는 좀 따라갈 만하네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야, 이 기본 종합반을 따라가는 것도 좀 어렵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초반에 의욕이 많아서 초반에 또 오버페이스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마라톤으로 치면 왜 유명한 선수들은 다 자기 앞에 그 페이스메이커를 한 선수가 더 있어가지고 그분이 나의 강약을 조절해주고 초반에는 그걸 따라가서 힘을 에너지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봐도 어떤 분은 높은 실력을 갖고 어떤 분은 안 그런 분, 혹은 개인으로 봐도 뭐 2, 3월 달에는 어렵다가 3, 4월 달도 괜찮고 거꾸로도 되고, 그다음에 첫 과정에서는 어려웠다 두 번째 과정은 쉬워졌다가 그러니까 계속 편차들이 생깁니다. 본인 한 사람 마음속에서도 14개월 동안, 혹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인원 속에서도 편차들이 큽니다. 공부에 대해서. 그럴 때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학습 코칭, 일명 헬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줄 겁니다. 현재 회계사 5분이 직접,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20세기에 붙었어요. 97년도에 회계사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언제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서울에 와서 좀 있다가 회계사 된 것 같은데, 19살에 서울에 오고 좀 있다가 회계사 된 것 같은데, 나서부터 회계사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는 하지만 마음속 깊이 공감하는 나이는 지났고 너무나 오래전에 붙어서.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학습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 10년은 넘지 않으셨어요. 조금 이따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 맞죠? 10년은 5년입니까? 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출까요? 값 붙었다고 얘기해 드릴까? 예. 근데 다들 결혼하시고 아들, 딸도 있고 그러세요. 자, 어쨌든 값 붙으셨대요. 희망한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여러분들이 학습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보다 뭐 할까? 보다 공감하고 자신의 일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공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조금 있다가 요걸 설명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는 다른 일단 이 메이저 학원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한 거고요. 물론 학원가에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은 중고등학교에도 있긴 하겠죠. 여러분들 뭐 어디서 뭐라고 부르더라. 나 고등학교 때 한번 임해봤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 회계사나 세무사 시장에서는 메이저 학원 속에서는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음은 모를 테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이것도 큰 장점이 될 거고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많이들 여기에 의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전문성을 가졌다. 당연히 모두 회계사 아니면 해당 분야의 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경제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굳이 회계사일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신 박사님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논점을 바로 보고 그다음에 좀 틀린 관점에서의 설명은 없는 학문적 체계하에서의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사로 구성돼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가지 큰 장점을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1번 시간과 범위가 적정한, 2번 4번의 반복 중에 첫 번째 시작점, 3번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갑붙은 그걸 추구하는 5명의 회계사님들의 헬퍼, 4번 전문성을 갖췄다. 정리되셨습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들 소개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처음, 저는 여러분들이 하면요, 그 1월 달, 2월 달에 저를 봐요. 중급 회계로. 그리고 마지막쯤에 고급 회계로 또 저를 봐요. 그래서 1차 과목에서 저는 중급 고급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없네요. 원래 여기 양력이 들어가 있었는데 없어졌군요. 네. 대학 나오고 석사 마치고, 근데 석사 마치고 회계법인에 잘 있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 97년도에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회계사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사는요, 2002년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꽤 오래 했네요. 예. 그러고요, 제 과목은 1차로만 보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중급 회계고요. 여기까지가 중급 회계고, 요게 고급 회계고, 그 다음에 전 정부 회계도 강의하는데, 요건 정부 회계는 별도로 5문제가 또 나와요. 요즘은 정부기관도 복식부기를 쓰거든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예산회계라고 한 줄로 된 그냥 돈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갔다, 요것만을 이제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는 일반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도 복식부기 하자, 복식부기에 장점을 도입하자 해서 정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걸 또 우리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조례를 바꿔서 세무사님들도 그것을 결산을 확인하실 수 있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떠들썩하긴 합니다. 어쨌든 정부회계가 5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부회계는 별도로 이제 가을쯤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고 아까 회계학은요, 중급, 고급, 그리고 김용남 선생님이 가르치는 원가 관리회계가 합쳐져서 회계학이라는 제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건 5문제예요. 정부회계는. 그리고 요거는 봤더니 원가 관리회계는 15에서 25%.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제가 되게 많은 거지. 75에서 85. 아하, 접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우를 범하시냐면, 처음에 딱 이런 거 보시고, 종합반 이제 하시다가 원가 관리 회계쯤 됐을 때 조금 지치는 분들은 헬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시겠죠. 그 학습 트레이너를 만나기 전까지. 야, 이거 15에서 25% 나오면 얼마 안 나온다. 요거 없이도 붙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이거를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아까 2차 시험 과목이 뭔지는 기억 안 나시겠죠?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원가 관리 회계가 별도로 100점짜리가 존재하고요. 2차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2 과목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얼굴 뵐 이영우 선생님의 재무관리라는 과목하고 김용남 선생님의 원가 관리 회계라는 이 과목이 2차 때는 정말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과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차 비중은 작다 하더라도 나중에 2차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 소개는 끝났고요. 김용남 선생님은 아까 쭉 설명드렸고 본인께서 원가관리회계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도 아까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재무관리 과목 가르치는 우리 인상 좋은 이영우 선생님 이제 모시겠습니다. 네. 자, 무슨 강의를 들은 기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김혜지 선생님 박수 한번. 네. 아주 열광을 해주셨는데,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재무 관리를 맡아서 강의하는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첫눈이 많이 왔죠, 그죠?
예, 이렇게 첫눈이 오고 오시는데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정말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눈이 오면은 귀한 손님이나 귀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는 귀하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첫눈처럼 우리가 이제 첫 인연을 여기서 맺어서 앞으로 좋은 결과나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사실 뭐 아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많이들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2025년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차 시험이 진행되는데 2월 말에 그때부터 이제 시험 제도가 그전이랑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경영학 과목에서 그전에는 일반 경영이 한 60% 나오고 재무관리가 한 40%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금감원에 예시되는 그 시험 바뀐 제도에 따르면은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한 80% 정도 출제를 하고 일반 경영은 약간 좀 비중이 그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1차에서도 재무관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전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차에서도 역시 단일 과목으로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입니다. 물론 뭐 회계사니까 회계세법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수험 전략적으로 재무관리를 넘지 않고서는 회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관리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쥐약이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왜 힘든가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재무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베이스적인 기초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수능의 수학과 같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못하고 수능 점수 잘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이 재무관리를 잘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베이스가 필요한데 뭐 이렇게 좀 회계적 지식도 좀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또 수학적인 기초라든지 통계학적 기초도 있으면 좀 좋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어도 이제 와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제가 지도를 하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학적 지식도 좀 약간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베이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기는 좀 힘든 과목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올해 2차 시험에서 부분 합격생이 제일 많은 과목이었어요. 어렵지만은.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재무관리 부분 합격자가 한 1,200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 그리고 세법 그리고 회계 감사 이런 순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목의 내용은 좀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수험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 오히려 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재무관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봄종합반 하기 전에 우리 프리스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이따 설명해요? 아, 가정이 또 있나요? 그럼 저는 지금 안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재무관리 베이스가 되는 기초 입문 과정을 따로 강의를 하니까 거기서 아마 좀 베이스를 갖고 또 이제 종합반 본 과정에서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꼭 우리 합격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강사는 강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수험생은 합격으로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이걸로 제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세법 강의를 하실 이승원 회계사님. 자, 이승원 회계사입니다. 세법 강의하고 있고요. 들은 얘기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그 포기하게 하는 가장 원흉의 세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네모다. 들어갈 말이 많은데 뭐 너무 싫다. 징글징글하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 의미가 재무 관리하고 좀 달라요. 재무 관리 진짜 어려워요. 세법은 어떤 판례라든가 법적인 학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뭐 다수설, 소수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문 공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 어떤 조문을 적용할 건지는 실무가서 할 얘기고 우리는 어떤 조문이 있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설 대립 같은 걸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는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냐면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세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깊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많아서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 안에 이것저것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앞에간 잠깐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집어 얘기해서 끈질기게 눌러 앉아 있으면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어떤 학습 같은 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변곡점 지나가지고 확 실력이 점프할 때가 있는데 요까지가 너무 길어요. 요것만 잘 참고 계시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고 한번 올라가면은 2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정도 실력이 돼 있는 거니까 그 2차 시험 가면은 적어도 우리를 속썩이는 과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차 시험이 부합격제인 걸 아실 텐데 과목별로 재무관리 한 과목 남았다 그러면은 불안해요. 근데 세법 한 과목 남았으면 떨어지면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기본 베이스를 다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일정 수준까지만 올라가고 나면은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까지 좀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목이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 부가세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40문제 중에서 법인세가 14문제가 나오고 소득세가 10문제가 나오고 부가가치세가 8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법인세가요. 회계를 알아야 돼요. 회계를 모르면 못 따라와요.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급 회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세법 과목이 시작하는데 중급 회계는 회계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법인세를 시작하는데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밖에 할 게 없고 그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할게요. 아까 우리 김영남 회계사가 그 모의고사 김현식 회사도 그렇고 이제 오답 노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시험은 페이퍼로 보잖아요. 탭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객관식 문제 지금 만들어 가지고요. 답이 만약에 4번인데 꽤 많은 학생들이 3번 답을 문제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이 실수한 데가 뻔하거든요. 요게 되면은 요거 틀릴 거야. 그 틀린 거로 풀어가지고 보기에 집어넣으면 거의 답이 쏠려요, 학생들이.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2차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답안지에 답 쓰죠, 그죠? 한참 지나가지고 똑같은 문제 똑같이 풀었을 때 틀린 부분은 줄었겠지만 두 번째 시험 볼 때도 두 번째 그 문제 풀었을 때 틀린 부분은 첫 번째 틀린 거하고 틀린 숫자까지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걸 잡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못 붙는 거는 어려운 문제란가 독창적인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린 부분 내가 그 한 번 틀린 것만 다시 안 틀려도 충분히 붙어요. 저기 만점 받아야 붙는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답노트 활용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체법 같은 과목은 반복이 중요한데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틀린 부분 잡아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1, 2월 달에 중급회계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때 가서 이제 좀 지치고 또 봄 날씨 좋아지고 해가지고 나른해지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제가 확 죽여버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좀 힘들 텐데 좀 미리 각오를 하시고요. 하시고 저랑 같이 좀 길게 가셔가지고 요 다른 과목의 평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 김윤상입니다. 이게 경영학 과목인데요. 조금 전에 그 이용호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재무관리 비중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이제 비중이 15에서 25%로 굉장히 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목도 예전에는 생산관리, 뭐 마케팅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조직, 인사,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전략 한 요 정도쯤이 아마 출제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로는 한 6개에서 한 8개 한 요 사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세법도 어렵다, 재무관리 어렵다 그러는데 경영학은 껌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만 잘 들으시면 돼요. 저는 예습 필요 없어요. 와서 수업 시간도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스토리텔링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 그 스토리 잘 들으시고 수업 들은 날 1시간만 복습하세요. 1시간. 수업 한 뭐 4시간 수업하면 1시간만 딱 정리해서 수업 들은 그날 1시간 정리하고 4시간 수업 들은 1시간 정리하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쌓일 거예요. 객관식 수업 시간에 다시 내용 설명해주고 기출문제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또 쌓일 거예요. 나중에 그 파이널 시간 리뷰 시간에 다시 설명하고 다시 여러분이 문제 풀게 또 할 거예요. 이렇게 한 5-6번 돌리면 웬만한 머릿속에 박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과목 아니니까 그냥 수업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경영학 속에 뭐 이렇게 뭐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저 기업법 가르치고 있는 박순욱 회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업법 담당하고 있는 박순욱입니다. 지금 기업법은 제가 저희 뭐 캐치프레이즈 빠르고 바른 기업법, 예, 기선제압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주식회사 설립할 때 발기 설립, 모집 설립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이 상법 배우는데 기업법이 과거에 이제 상법이라고 불렸고 이제 어업수표법이 빠지고 공인중개사법, 외관법이 이제 같이 갈아 끼워지게 되면서 25년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림이 왜 필요하냐 그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법은 처음에 회사법에서 크게 보면은 주식회사 설립과 자본금, 주식, 주권, 주주 이 이야기가 20%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기관은 보통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기관이 또 2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뭐 이제 우리 한명합자, 유할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이제 기타의 회사들까지 해서 이게 24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법 총칙과 상행위법이 이제 또 8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8문제가 본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어무수표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내년부터 이제 최초로 외관법하고 공인회계사법이 들어간다. 외관법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감사법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본래 이 상법, 기업법 과목 자체는 1차 과목 중에 우리 경경상이라고 가장 껌인 과목 3개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상법 과목이 가장 고득점 전략에 가장 부합한다. 우리가 총점을 올리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상법이 최소한 80점 그리고 고득점 하면 90점 이상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 과목이 되고요. 이 80점 이상은 초시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80점을 넘기려면 암기를 잘해야 된다. 결국 암기 과목이다. 이거. 그래서 암기를 열심히 한다.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되는 거. 결과가 좋아야 된다. 열심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뭐 2차를 넘어가기 위해서 1차 때문에 공부하고 버리는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 이거죠. 외관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들어오면서 회계감사의 징검다리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감사에서도 외관법과 공인중개사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차 패스하고 2차 때 내가 감사를 챙길 거냐 버릴 거냐. 감생감포 논쟁에 일단 나는 그래도 자신 있다 하면은 감생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다음에 이 상법이나 기업법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선배들의 전례를 볼 때 노력에 대해서 상대적인 배신감이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성비가 좋다. 이게 우리가 외관법 공인회계사법만 봐도 8문제인데 원가가 10문제 나와요. 이 외관법 공인회계사법은 8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은 외관법 공인회계사면 한 5회 정도, 5일 정도 수업 들으면 끝나요. 그리고 원가 하나 들으려면 2달 공부해야 되죠. 미니멈 1차 듣는데 가성비가 다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거죠. 외관법 공인중개사법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회계사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사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내가 건드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상법 기업법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거냐?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냐?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달라요. 잘하는 거는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고 합격을 얘기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는 합격할지 안 할지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뭐 200점 받을 거 아니잖아요. 잘해도 100점인데 자 그래서 90점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되 8점 이상은 최소한 받자 효율적으로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무턱대고 열심히 아니라 열심히 해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잘할 거냐? 일단 기선 제압이 필요합니다. 기선이 뭡니까? 라는 건데 이 상법 시험은 모든 시험 과목이 지금 그렇지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은행식으로 매년 40문제씩 32문제씩 지금 이제 외관법 공인에서 채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벌써 10년, 20년 데이터가 쌓여있죠. 기출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다 안다고요. 근데 그 조문을 우리가 열심히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기출에 지문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출 문제를 다 열심히 보는 건데 이 기출 지문들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눈에 익히느냐 딱 봤을 때 OX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할 수 있단지 없단지 끝에 이거 있지 없지 이게 바로바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출 지문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내가 여기 인이 박히게 연습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뭐 외워서 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감사는 외워서 써야 되지만 상법, 기업법은 읽고 OX만 판단할 줄 알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출 선지에 대해서 이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출 선지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습관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당일날 퀵하게 한번 복습하는 거 그리고 한 3일차 정도 돼서 다시 한번 눌러주는 거 이 정도 해서 따라가면 모든 과목이 똑같겠지만 이런 항상 이 올바른 습관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청렴한 자세 노력하지 않고서 공짜 점심, 놀부 심부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열심히 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렴한 자세. 근데 하긴 하되 효율적인 암기를 위해서 항상 복습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잖아요. 여기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 발기 설립할 때 법원에 이 검사인 선임 청구를 누가 하냐를 물어보는 거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로만 물어보거든요. 세법이 어려운 거는 조문도 알아야 되지만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국어 시험입니다. 국어 시험. 주어가 뭔지가 중요해요. 주어가 자 임원이 변태 설립 상황에 대해서 선임 청구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쪽은 모집 설립 때는 누가 하냐?
발기인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법원에 해줘야 된다. 그러면 보고는 누가 하냐? 검사인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창립총회에 하는 거는 모집 설립이고 발기 설립은 검사인이 법원에 보고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말로만 하는 거하고 그림으로 한번 연습하는 거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될 때는 이거를 외우는 게 더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 잘 외워야 된다. 잘.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뭐 비효율적이다. 그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잘 외우자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자연스러운 암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림하고 그다음에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외우고 나면 암기가 또 암기를 낳습니다. 그 튼튼한 암기 베이스 위에 이해를 조금 수반하면서 이해와 암기를 넘나들면서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나면 또 그 암기 베이스에서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암기가 암기를 낳는다 이거죠. 그래서 일파만파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출 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상법은 그 얘기. 자, 그리고 외관법 공인행사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강가성비입니다. 극강가성비.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말자. 과거에는 어무수표법 버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꿀이다 이거죠. 꿀이다.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말자. 간보감책 상관없습니다. 나는 1차 붙고 나서 간보하겠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옛날에 한번 본 거 그 다음에 2차를 내가 유예생이 돼서 2차 감1에 도전하겠다. 그래도 감1 됐을 때 상법 시간에 우리가 공인행사법, 외관법 공부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업법에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 말씀 드리면서 기업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혁 기사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아이고, 강의 한번 들으셨네요. 잠시 부연을 하면 저희 기업법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공인회계사법하고 외관법을 많이 말씀하시냐면 특히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중간에 감사란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아까 여러분들 2차 시험 과목 중에 갑자기 1차에서 안 배운 회계감사라는 시험 과목이 있고요. 그게 별도로 100점짜리로 또 2차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법은 1차 합격을 위해서만 공부하고 버리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본인이 특히 더 자신 있어 하는 외관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이 사실은 2차 회계감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 되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1차 합격을 위해서도 기업법, 공인회계사법, 외관법 그거를 잘 공부하시면 2차 회계감사 과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여기서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고요. 저는 2002년 12월 달에 강사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에게 청렴하라는 말씀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니 노력 안 하고 합격하겠다 하는 애들 욕심이 있는 거지 청렴한 애들 정말 아니네요. 정말 옳으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자, 주저리 한번 떠들어봤고요. 다음은 저희 경제학을 가르치는 신경수 박사님을 모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인회계사 경제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경제학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어떤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과학이 어떤 거냐? 수학이야, 수학. 그래서 분석적인 도구로서 수학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제 수학 강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앞으로 특강을 또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제수학 무료 특강이 있어요. 그건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거 또 그 강의 자료도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공대 출신이다.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을 되게 잘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수험 경제학에서 어느 정도의 수학을 사용하는가 그런 호기심만으로도 좀 잠깐 살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논리적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이론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파트만 따로 떼어내서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항상 모든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 난해한 학문들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일반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독을 하게 되면 정독하는 순간 계속 실력이 늘어나. 근데 경제학은 그렇지 않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굉장히 잘 안 올라와.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이거 어떤 논리를 깨치잖아. 확 올라간단 말이야. 어렵게 올라갔죠.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가장 낮은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특징이고요. 그럼 경제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미시경제학은 말 그대로 미시, 세밀한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숲의 나무를 보는 학문이야.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에요. 자, 우리 거시경제학은 이제 숲의 전체를 보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산 전체의 구도를 관망하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국민 경제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에요. 매크로 이코노믹스지. 자, 얘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얘는 망원경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험경제학에서 이제 뭐냐면 국제경제 하나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데 여기 이제 국제무역론이 있죠. 무역론이 있고요. 국제금융론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국제무역론이 바로 미시경제학이에요. 예,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개방 미시경제학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금융론은 거시적인 방법을 연구를 써. 그래서 얘가 개방 거시경제학 요렇게 구성이 된다. 그 출제 비중은 모든 시험 영역에서 미시경제학 50%, 거시국제 50%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물론 약간 차이는 있어요. 대충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제학 시험 제도가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배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공인회계사 경제학 출제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 40에서 50%, 그다음에 거시경제학 35에서 45%, 그다음에 국제경제학 10에서 20%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난이도는 이제 미시경제 최강이에요, 최강. 우리 공인회계사에서 최강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국제경제학,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경제학이 출제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분화되게 되면 7급 공무원 있죠. 그다음에 9급의 경제학 개론이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도 국가직 있고 지방직 있고요. 서울시 따로 보거든요. 따로 보고 소방간부, 경찰간부, 군무원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 자격증 영역에서는 이제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우리 공인회계사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모든 영역에서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 전문가예요.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매경 테스트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출제 난이도하고 출제 범위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어. 구성을 해봤는데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있죠. 요건 출제 범위도 가장 낮고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이 공인노무사는 과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 2008년도까지 공인노무사가 그 경제학 필수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 그 이후로부터 경영학과 경제학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엄청나게 쉽게 내요. 그리고요, 그 위에 보험계리사가 있는데, 자기는 원래는 25문항이었는데 지금 40문항으로 늘어났어요. 원래 40문항. 얘는 오지선다, 얘는 사지선다. 그런데 보험계리사 시험도 엄청나게 쉬워요. 얘는 지문은 좀 길지만 지문도 짧아. 굉장히 쉬운데 출제 범위가 약간 좀 높아요. 노무사보다는 약간. 그래서 요 정도 나눴고 난이도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7급과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이 감정평가 40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공무원 7급은 25문제 출제가 되는데 요게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가 막 실려. 그래서 좀 출제 범위가 약간 공무원 7급 같은 경우는 재정학 같은 거 그런 게 좀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출제 범위가 공무원 시험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출제 난이도하고 출제 범위 최강을 자랑하는 게 바로 공인회계사입니다.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강의 난이도야. 그래서 과락률이 거의 4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고 전체 평균 점수가 40점밖에 안 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요. 40점밖에 안 되고요. 합격자 평균 점수도 거의 60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0점 정도 맞으면 완벽하게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원래 경제학이 100점 배점에서 80점을 배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학이 워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계속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경제학의 난이도는 점점 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발표가 나고 나서 2024년도 시험 좀 난이도가 좀 낮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경수 경제학 어떻게 커리큘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초 경제생활 모의특 강의야. 이거 수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이론 강의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 끝나면 이제 중간에 이제 뭐냐면 좀 뭐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것도 특강 같은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마무리 특강 요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학을 우리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학습 방법이 뭘까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난해하는 이 경제학을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재와 선생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교재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선생님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저 선택하시면 돼요. 믿으시란 말이야. 사기꾼 아닙니다. 저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강사이기 때문에 저 선택하시면 돼요. 합격생들의 한번 뭐 증언을 들어보면 돼. 그래서 저를 선택하시면 돼. 그래서 제 강의는 수험 경제에 가장 목적 적합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시간 강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사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뭔가 학문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문제 푸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학문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기존의 어떤 수험 경제학 있잖아요. 보면 전혀 시험에 출제도 되지도 않아. 그리고 딱 1년에 20년에 딱 한 번 출제된 거야. 그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 갖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강좌 시간이 엄청나. 그럼 여러분들 그런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듣다가 지쳐버려요. 지치고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제 강의는 다른 강의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아요. 짧은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포함하고 있고 가장 수험 경제학에 목적 적합하게 딱 풀 수 있는 풀어야 되는 문제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 확실하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있잖아요. 80점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가장 고득점 가능한 수험 경제에 가장 목적 적합한 강의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이건 실제 합격생들의 증언입니다. 증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킬러 문항이 있단 말이야. 킬러 문항이. 한 5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킬러 문항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대략 한 5문제 정도야. 이건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되면 돼? 틀리면 돼요. 아니 찍으면 돼. 자, 왜냐면요. 이거 그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킬러 문항 같은 거 그거 해설만 다는데 제가 몇 시간 걸렸어요. 그리고요. 그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 한 문제 가르치는데 이해시키는데 한 30분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그 문제 풀 때 얼마 들어갈까? 한 문제당 제가 보면 한 2, 30분 들어가.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내년에도 반복이 되는 그 문제라면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딱 한 번 내고 안 내. 딱 한 번 내고 안 낸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막 그 물고 늘어지면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비효율적으로 공부가 된단 말이야. 경제학이 지쳐버려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제껴라.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뭐야?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외되시면 돼. 그럼 안정적으로 70에서 80점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제 만약에 우리 실강생 기준으로 볼게요. 실강생 기준으로 보면 그 논문의 어떤 결과입니다. 결과가 뭐냐면 그 이거야. 그 현장 강의가 동영상 강의보다 학습 효과가 2배, 3배 더 좋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집에서 동강을 듣지 않고 실강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강을 들으면 집중도 몰입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학습력과 훨씬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강생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결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에서 주어진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뭐 기본 강의, 무슨 뭐 심화 강의, 무슨 뭐 객관식 강의, 기출 강의, 아니 뭐 모의고사 강의 이런 학원의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돈을 내고 그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애초에 이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갖고요.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출근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험생들은 내가 실강을 듣다. 그러면 내가 수업 강의 시간에 가서 앉아 있고 매일 출석을 하고 그것은 당연히 기본인 거야. 기본인 거예요. 그다음에 예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습이 중요할까 복습이 중요할까? 이건 교육학에서 나오는 어떤 논문의 결과입니다. 예습이 복습보다 7대3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예습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습은 필수야, 필수. 그러면 예습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럼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책을 읽어보고 밑줄도 긋고 중요한 것 같은 별표 치고 궁금하면 또 다른 경제학적도 알아보고 또 그게 또 궁금하면 또 선생님한테 또 가서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논문도 찾아보고 그건 예습이 아니란 말이야. 경제학은 독학이죠, 독학. 경제학은 독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경제학은 반드시 선생이 필요해요. 근데 독학 자체가 불가능해. 여러분들 읽어본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거야. 경제학은. 그게 경제학 특징입니다. 당연히 선생님의 가이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쭉 읽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분 넘기면 안 돼. 그래서 그날 배울 어떤 챕터 내용을 갖다가 쭉 한번 읽어오시는 거야. 나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소제목이라도 이렇게 한번 읽어오시는 거야. 읽어오시면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 아예 안 읽어보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를 설명할까? 호기심만 충분합니다. 쭉 읽어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냥 가볍게 읽어오시란 말이야. 예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경제학은 독학이 불가능하다.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복습은 다 한단 말이야. 복습하고요. 그다음에 자 문제풀이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뭐야? 무슨 논문을 쓰고 무슨 학위를 받고 그러러 모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문제풀이야, 문제풀이. 아까도 그랬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문제풀이란 말이야. 이 장소는 문제 푸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최종 목적은 문제풀이야. 문제를 당연히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챕터의 내용이 끝나면 그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경제학의 특징, 문제 풀어보세요. 50점을 못 넘길 거야. 그게 경제학의 특징입니다. 그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나는 왜 이론을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리지? 그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야. 틀려보란 얘기야, 틀려봐. 내가 왜 틀렸는지 틀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틀려보고 그에 대한 왜 틀렸는지가 그런 걸 반복해서 내가 쌓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나중에 우리가 객관식 강의에서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들 다 커버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틀려보란 얘기야. 맞추란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초심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거거든요. 초심이 중심이 돼야 돼. 첫 마음이 끝까지 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합격하는 방법은 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엄청난 들끓는 의지, 열정,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용솟음 칠 거란 말이야. 그게 마지막까지 용솟음 친다?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열정을 식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버티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상 이 회계사 시험이라는 게 고도의 지적 능력 요구가 그런 시험 아니란 말이야. 열심히 커리큘럼 따라가고 열심히 버티면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합격이라는 게 뭐야? 아니 버틴다는 게 뭐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버티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까 예습하시면 되고요. 결석하지 않고 꼼꼼하게 강의 수강해라.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복습해라. 복습하면 되는 거야. 문제 풀어봐라. 문제 풀면 돼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실제로 안 한단 말이에요. 요걸 지키는 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는 한 20년 이상 공교육 사교육에서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제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 경제학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제가 일타야. 거기서 내가 이미 검증받은 강사란 말이야. 수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구심 갖지 말고 무조건 제 강의 들으시면 경제학만큼은 내가 분명히 고득점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학생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자, 신경수 박사님 강의 소개는 들어봤고요. 저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그 학습 코칭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헬퍼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헬퍼를 담당하는 회계사님 5분이 와 계신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께는 2분만 좀 인사를 드리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오면 또 번잡해 보여서 2분만 인사를 드릴 거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황수은 회계사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황수은 회계사입니다. 저희 헬퍼 프로그램은 앞에 김윤상 회계사님부터 해서 앞에서 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부제는 이렇게 공인회계사 시험 긴 여정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다 완전 처음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정말 길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부 다 정말 긴 여정이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서 마무리하실지는 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해드릴 헬퍼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나 생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분들께 들었거나 아니면 혼자 직접 알아보셨을 때 회계사 시험이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번에 설명 듣고 계신 봄 기본 종합반을 수강을 하시면은 1월부터 스타트해서 6월 말까지 지금 커리큘럼이 마련이 돼 있는데, 과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봄 기본 종합반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7월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은 이 봄 기본 종합반이 끝나고 패스트 리뷰반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또 혼자 공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 6개월 과정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한 7개월 뒤가 되겠죠. 이제 7개월 뒤에 느끼실 텐데 정말 자율로 혼자 공부해야 되는 바다에 던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강의를 들을 때는 열심히 들었지만 정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복습해야 될 거는 계속 밀려만 가고, 나중에는 복습을 처음에는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외면하고 계속 진도만 아마 빼고 계시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커리큘럼이 6월 말까지로 진행이 돼 있지만 아까 앞에서도 보강 말씀해 주셨듯이 보강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조금 7월 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시간을 조금 보내다 보면은 금세 여름 지나고 가을 되고 찬바람 불고 주변에는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매우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생각에서
체계적인 공부 프로그램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1차 합격률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강의에 대해서 15%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봄 기본 종합반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아마 합격률은 훨씬 낮을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다른 학원들을 또 알아보셨을 텐데 다 거의 비슷합니다. 봄 기본 종합반하고 뭔가 복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객관식하고 파이널 마지막 막 쳐서 1차 보고 그리고 저희가 고퀄리티 강의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다 스타 강사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시고 다 아직 처음 시작하셔서 모르겠지만 다 되게 레전드이신 과목별로 강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가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시고 뭐 다 얘기도 해보면은 다들 똑똑한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도 1차 합격률은 네. 전체 응시생 대비 15%인 거지 저희 바른 생각의 네. 합격률은 아니죠. 그러니까 맞습- 정확하게 전체 응시생 그러니까 전체 응시생 대비 네네. 합격자 수가 15%인 거죠.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저희 1차 합격률은 저희 바른 생각에서 15%가 아니고 전체 응시생 대비 15%입니다. 지금 증원이 계속 뭐 이번에는 살짝 감원이 되기는 했지만 최소 선발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음에도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첫째로 좀 방법론적인 접근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험을 준비를 해보면은 수능 때랑 다르게 저희가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객관식 파이널까지 이렇게 과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 이렇게 100점 받기 위해서 한 번에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실력을 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봄 기본 종합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들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다들 학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은 또 공부할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반복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거를 너무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수능 치셔서 아마 대부분은 대학생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접근에 오류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공부량이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타인지를 잃어버리세요. 저희가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좀 키워드로 사용을 해서 학생 여러분들을 관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메타인지는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주제는 어떤 주제고 모르는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그래서 저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주제를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이 저희 합격해서 이제 회계사 되신 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이게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투입을 줄이고 내가 못하는 것에 투입을 해서 점수를 올린다. 왜냐면은 잘 아는 부분은요. 공부를 하셔도 단 1점도 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맞추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는 내용만 복습해도 시간이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는 부분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합격률이 이렇게 낮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은 좋을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보통은 하루에 봄 기본 종합반을 하면은 하나의 강의가 4시간 정도 되거든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보통 그런 강의 2개를 들으시고 복습하면은 하루가 마무리가 돼요. 온라인 강의로 들으면은 좀 배속으로 더 빨리 들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빨리 그렇게 배속을 사용하셔도 보통 4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강 들으면은.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면은 사실 되게 지쳐요. 복습할 힘도 남아있지 않고. 그러고 중간에 뭐 살짝 놀거나 살짝 다른 길로 빠지면은 강의 2개 들으면은 밤 9시, 10시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습은 못하고 또 다음날 시간표는 짜여져 있고 강의 들어야죠. 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실 텐데 저희는 강의를 이렇게 1, 2 듣고 이 시간표에 맞춰서 이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A 강의를 들으면은 A 강의를 듣고 먼저 강의를 다 듣겠죠. 그래서 강의 A, 강의 B를 듣고 이 시간대에 반드시 강의 A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또 저녁 시간이 남죠. 저녁 시간에는 강의 B에 대한 복습을 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만 벌써 2번을 보셨잖아요. 근데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듣고 이해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돼서 9시, 10시에 이제 집에 가시고 이거를 복습을 못 하시고 다음날 또 강의 C, D를 들으면은 여기는 이제 한 번밖에 못 보신 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저희가 6월 말에 과정이 끝나고 여기 돌아와서 보면은 정말 단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되게 정성 들여서 필기를 했는데 분명 내 글씨가 맞는데 이게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루를 이렇게 짜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물론 예시기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짜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 시간에 비례해서 복습 시간을 확보해 드린다. 그리고 이런 누적 회독수에 비례해서 학습 완성도를 형성해 드린다. 사실 혼자 공부하면서 물론 이 종합반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지만 혼자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학습 완성도 같은 거를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강의만 잘 따라가도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사실 공부할 때 강의만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후반부에는 강의만 들으면서 4강 듣고 그러면은 지쳐가지고 하루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복습 같은 거를 한번 놓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복습 안 하고 차라리 강의를 괜히 한 강 더 듣고 얼른 끝내고 복습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과정이 끝났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저는 이런 시간표대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회계사님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생이 되실 텐데 고시생이나 대학생의 좀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생활 습관의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생이랑의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생 때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시간표를 짜요. 시간표를 짜고 뭐 1교시면 9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시게 돼요. 하고 또 공강 맞는 친구랑 점심 먹고 오후 강의 듣고 그러고 보통 5시, 6시부터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뭐 약속하시거나 놀거나 하셨겠죠. 그런데 고시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4시간 일주일을 완전 온전히 여러분들이 다 직접 계획을 하셔야 돼요. 잠자는 시간부터 해서 공부하는 시간, 뭐 자기 관리하는 시간도 있겠죠. 운동하는 시간 다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게 타임이 끊어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에 그냥 몰두하고 하루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마 고시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겪고 그 과정 그런 생활 습관 고치면서 합격으로 다가서신 분들이에요. 합격하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생이 되시면은 합격하려고 고시생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휴식도 하셔야 되고 휴식도 하셔야 되지만 긴장감도 유지하셔야 돼요. 저희 그런 연구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축에 긴장감을 놓고 세로축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그렸을 때 이렇게 U자로 커브가 그려진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셔도 안 되지만 또 휴식도 적절히 하면서 해야 퍼포먼스를 최대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헬퍼는 그런 점을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요즘에 런닝 크루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런닝 메이트가 되어드리고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이완 조절을 할 것인지, 완급 조절을 할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학습 트레이너라고 해놨지만 저희도 여러분들의 런닝 메이트로 같이 뛸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앞에 드렸던 말씀들이랑 다 좀 일맥상통합니다. 장기 마라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봄 기본 종합반부터 패스트 리뷰, 객관식 파이널반이 마련이 돼 있지만 이거를 적절한 페이스로 뛰지 않으면은 봄 기본 종합반 하다가 학자가 되면서 지친다. 나 혼자 연구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른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진도는 늦춰지면서 그래서 그런 늪에 좀 빠지지 않게 저희는 헬퍼팀은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현직 회계사 지금 물론 다 현직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다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회계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 현직 회계사들이 1대1로 맞춤으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다 페이스들이 다르잖아요. 더 공부 자체에 또 요령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는 있지만 요령이 좀 부족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 분들에 다 맞춰서 과목별로 코칭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에 연간 과정에 대해서 너무 한 곳에 몰두되지 않게 과정별로 연착륙을 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가 고독한 레이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일주일을 온전히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나 혼자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도 다 전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도 당연히 고시 생활의 시작과 끝이지만 저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과정도 고시에서 진짜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시면은 스터디 크루 형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수험생분들 있잖아요. 수험생분들이랑 같이 팀 단위로 뭐 이렇게 면담 시간을 갖기도 하고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 학원 독서실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여기 수험생들 진짜 많지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물론 독서실 수십 명이랑 다니지만 공부는 나 혼자 하고 있다. 그래서 남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남들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저희 헬퍼 프로그램 만들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같은 수험생 여러분들끼리 효과적인 공부 방식을 공유를 하고 또 바른 공부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 헬퍼팀과 면담을 통해서 뭐 공부랑 관련된 고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아니면은 생활 습관 유지하는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문제를 질문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강사님들은 사실 좀 바쁘시기도 하고 다들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좋은 의미로. 근데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회계사들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을 좀 접촉해서 케어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이렇게 질문하고 면담 신청하고 이런 게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스터디 크루 형성해서 학습 완성도를 관리를 한다. 저희 학습 완성도 관리는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커리큘럼이 쫙 진행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실 수 있게 진도별로 문제풀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1대1로 개개인별로 퍼스널라이즈해서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헬퍼팀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 4분에서 5분 정도로 사실 한 분 더 계신데 여기 사진을 못 찍으셔서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좀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면은 여기 위에부터 좀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나온 4명 중에 저 포함해서 여기 저 포함해서 2명이 여기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도 저기 뒤에 처음에 계셨는데 상담해주러 가셨어요. 다른 곳에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헬퍼를 오픈을 했는데 그 관련된 상담을 해주시러 지금 잠시 자리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설명회가 종료가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 둘이 같이.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황순 회계사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헬퍼의 목표는 저희 바른생각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 학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 복습을 하기 좋게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패스트 리뷰만 봐도 다른 학원에서는 다 심화반이라고 해서 일부러 연습서를 돌리게 하는데 저희는 패스트 리뷰반이라는 걸 둬서 객관식 1차 목적으로 복습을 잘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1차에 합격할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15%보다 높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저희는 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현직 회계사들, 형, 오빠 같은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막 장황하게 설명 들었지만 저희 이 4명은 사실 같은 팀 안에서 일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오셔도 저희는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면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팀 안에서 정말 유기적으로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서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강사님들, 스타 강사님들과는 좀 별개로 저희는 조금 더 친한 형이나 오빠처럼 여러분들을 관리할 것이다. 요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저희가 나중에 학원을 통해서 요 QR코드를 올릴 테니 들어와 오셔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헬퍼는 오늘 끝나고 저희는 여기 남아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문 받고 수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김영남 선생님께서 뒤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계속 뭐가 있어서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뭐 종합반이 열심히 이제 저희가 시간을 줄이고 했지만 아까 메타인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복습할 때 오전 오후 수업이 있는 경우에 저녁 시간이 좀 작거든요. 그럴 때 그럼 어딜 복습해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랬을 때 적절하게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복습할 부분 그런 거 체킹해 주고 그다음에 혼자 흔들릴 때 옆에서 다 잡아주고 진짜 크루로 함께 뛰면 더 끝까지 좀 덜 힘들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해주는 그다음에 여러분의 세대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테니까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합반을 뭐 어디를 들을지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부터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뭐 그런 부분 있으면은 바로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근데 이제 공부할 때 또 종합반 끝나고 종합반 수업 끝나고 또 공부할 독서실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독서실이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 위에 맨 위층에는 입신관이라고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들어가는 독서실이 있는데 여기는 공부 시간을 좀 하루에 물론 수업 시간까지 합쳐서 복습 시간을 자기가 12시간까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독서실이고 근데 저희 책상은 일반 독서실에 있는 그 옛날 스타일 책상 아니고요. 여기 오픈형으로 저 대치동에 요즘 그 시대인재나 대성학원에서 쓰는 방식으로 좀 여러분이 개인 자리를 확실하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책상은 저희가
했고 의자도 여러분이 허리 아프지 않도록 좀 좋은 의자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책상을 하다 보니까 일반 그냥 우리 서 있는 작은 책상, 그냥 서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서실 책상 있죠? 그 책상으로 늘 때보다 책상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 책상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공간은 좀 더 트일 거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할 테니까 종합반 들으시면서 요 위에 있는 입신관, 여긴 열심히 여러분이 12시간 이상, 수업시간 포함해서 12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층은 조금 더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 그래서 요 위에 두 층에 독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종로 3가역 앞에 보면 예전 단성사 건물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되게 넓게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건물의 넓이가 넓어서 좀 공간감 있게 있는 자리에서 학교 도서관처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해당 있는 저희 챌린저관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 종묘 쪽을 지나면 거기에 또 튜터링관이라고, 거기는 앞에 공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나는 뭐 좀 공원 있는 쪽에서 공부하고 싶다, 좀 나와서 걷기도 하고 그러려면 튜터링관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다 책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편하게 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는 독서실 여러분이 이용할 분은 참고하셔서 저희 독서실에서 복습할 때 훨씬 편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이미 길어진 관계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종합반 시작하기 전에 좀 앞쪽에 저희가 12월 말에 프리스쿨이라고 한 2주짜리 과정을 또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개설한 게 있어서 참고로 그 부분은 우리 김윤상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꾸 나옵니다. 그 좀 힘드시죠? 시간도 좀 오래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혹시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코인. 좋아요. 최근에 가장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들이 쓰는 용어를 많이 아는 게 좋고요. 부자 친구들을 옆에 둬서 부자들이 하고 있는 습관을 따라서, 쟤네들이 부자들이 코인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나도 제가 하는 코인 한번 해볼까? 코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을 성공했는지, 여튼 그거를 옆에서 보고 배우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합격과 관련된 수험생이 가져야 될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거. 부자의 습관을 아는 것처럼 수험생의 습관을 여러분이 익히는 게 하나 필요한 게 있고, 부자들의 용어를 아는 것처럼 어떤 코인이 좋더라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CPA,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과 관련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종합반을 잘 따라올 수 있어요. 놀면 뭐하니?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지금 12월 20일이면 끝났잖아요. 그죠? 12월 20일 날 기말고사 다 끝나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제 우리 1월 첫째 주, 여러분 이제 종합반 시작하기 전까지 한 2주 남는데, 2주 동안 그냥 놀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이미 수험생이야. 회계사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요 2주 동안에 우리가 뭘 할 거냐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용어 같은 걸 알려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계산기를 쓰는 법, 뭐 이게 회계사, 그러니까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여러분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라고 하는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 뭐 생생 뭐 후기 뭐 이런 거, 여기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와 또 이제 우리 헬퍼님들의 합격 수기, 실제로 이제 합격한 따끈따끈한 우리 실제 이제 합격생의 합격 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인드를 좀 일컬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우리 이 프리스쿨과 관련돼서는 뭐 이제 수강료는 뭐 이게 10만 원이고, 근데 우리 재무 관리는 사실 이게 10회나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좀 많은 게 진행이 좀 있어서 별도로 약간 좀 접수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종합반 프리스쿨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그 100% 현금 환급이 된다라고 한 말씀도 좀 드리고, 이제 프로그램 구성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오전 오후로 돼 있고 뭐 오전 돼 있고 25일과 1월 1일은 그냥 뭐 수업이 없어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오전 오후 이게 여기 이렇게 오전 오후 뭐 이게 오전 뭐 오전 오후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뭐 내가 좀 빡세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여러분이 대학생을 하다가 8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봄종합반 시작하면 8시간 수업하는 날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난 날도 있지만 오전 오후 수업하는 날이 있어요. 8시간 앉아 있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한번 습관을 좀 들이자. 한 2주 정도에서 습관 들이자고 한 측면에서 이 수업을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했고요. 딱딱한 수업은 아니에요. 이 수업 자체가 주로 이제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김현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 수강시의 마음가짐, 뭐 계산기 사용법, 그리고 이제 뭐 합격 스토리 등 그 바른 생각 연관 커리큘럼 같은 걸 소개하는 이런 것들로 약간은 구성될 수 있고, 원가는 뭐 싸면 좋지. 그래서 뭐 김영란 선생님의 합격 스토리와 원가 입문, 원가와 관련돼서 이제 입문 시간에는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나 아니면 프로세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시지 않을까 싶고, 이용호 선생님 재무관리에서 요거는 이제 10회 강의가 있어요. 10회 강의가 있어서 재무관리가 좀 어려울 텐데, 아마 들으시면 재무관리와 관련된 기초적인 뭐 수학적 지식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뭐 용어 정리들, 뭐 여러분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들, 선행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금 내봤니? 이승원 선생님 합격 스토리와 세법도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유보라고 한 용어들 처음에 나오고 하면 이게 뭔 소리인가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얘기를 나오면 이제 처음에 적응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세법과 관련된 수업 들을 때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저는 뭐 합격 스토리, 경영학은 뭐 크게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짧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연구해서 여튼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박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법과 관련된 용어 정리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게 회계법인의 현황, 급여 체계 뭐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을 좀 많이 해요. 어느 회계법인의 뭐 연봉이 어떻더라라고 하는 걸 아마 뭐 상세히 아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신경수 선생님은 아까 경제학 수포자 반갑다. 그 박사님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학적 지식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약간 걱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재무 관리와 경제는 어떻게 듣지라고 뭐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수학을 약간 좀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 경제학과 관련된 기초 수학들을 좀 알려주셔서 쉽게 따라갈 수 있게 아마 그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격적인 수업이 아니라 경제학 듣기 위해서 선행해서 어떤 수학적 내용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더라. 뭐 기업법 관련해서 혹은 뭐 세법 관련해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본 수업 때 좀 편하게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게 용어의 정리 같은 걸 여러분이 좀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 두 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생활 습관 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8시간 수업 듣기 하는 그 습관과 그다음에 수업 듣기 위한 용어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그 봄종합반과 관련된 그 설명의 공식적인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그 질문 사안이 있으면 저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헬퍼인데 질문 사안이 있으면 여기 계셔서 뭐 이렇게 남아 계셔서 여쭤보시면 저희가 한번 질문들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